자, 이제 소음 대책에 관한 두 번째 사이버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115페이지를 보려고 해요. 방금 우리는 자유음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거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얼마만큼 소음이 줄어드느냐, 그걸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걸 봤는데, 실제 공장 안에서 거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장 안을 보세요. 공장 안을 보면,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 퍼진다, 그러면 바닥, 벽, 그죠? 벽에 부딪히고, 여기에 뭐 부딪히고, 뒤에도 부딪히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죠?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데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목욕탕 안에서 보면, 하면 찌렁찌렁 울리죠. 그죠? 벽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음 때문에 훨씬 크게 들려요. 그죠? 근데 뭐 커튼이 쳐져 있거나, 이런 흡음실에 들어가서, 하면 소리가 싹 죽어요. 조용하죠. 그죠? 공장 안 같은 데서는 반사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이제 뭐 시끄러운 걸 막으려면 막아야 되니까 투가 되고 흡음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공장 안에서는 흡음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안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환경과 얘기죠. 그죠?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흡음이나 반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먼저 흡음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일단 소리의 에너지가,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소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고체의 표면, 고체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 있는 그림처럼 투과하거나, 그죠? 지나가거나, 트랜스미션이 되거나, 또는 반사하거나, 그죠? 리플렉션, 반사죠, 그죠? 반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나 진동 에너지로 바뀌면, 저 소리 에너지는 소멸되죠, 그죠? 사실 이것이 흡음인데, 그래서 없어져요. 소멸되거나, 그죠?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 말이죠, 그죠? 소멸되거나. 세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건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쪽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안쪽,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딱 들어가서 없어지거나 지나갔거나,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 튀어나오냐, 이것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사가 얼마큼 되느냐.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공장 안에서 볼 때는 들어가서 없어진 거나 투과한 것을 전부 다 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수됐죠, 그죠? 이쪽 방면에서 볼 때는 흡수되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면에서는 하여튼 여기 총 입사된 것, 그죠? I0, 입사된 총 에너지 중에서 반사된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흡음이 됐다고 바라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벽의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튼 이게 뭐 반사가 됐거나 들어와서 흡음이 됐거나,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투과된 것만 중요하죠, 그죠? 투과된 게 얼마냐.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우리는 어디를 다루냐면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죠, 그죠?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만큼 반사되었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흡음됐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현상 세 가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보면 115페이지, 음이 고체 표면에 부딪혔다, 고체에 부딪혔다 그러면 반사되거나 소멸되거나 또는 투과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2번에, 동그라미 친 거에 2번에 보면 공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흡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흡음은 I0에서 튕겨나온 것, R 빼고 나머지는 다 흡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흡음이 몇 퍼센트 됐느냐? 입사된 것 중에서, 그죠? 입사된 총 에너지 중에서, 아니죠. 그렇죠. 입사된 것 중에서 반사되고 나머지 전부는 흡음이 있다고 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게 바로 흡음률입니다. 그죠? 이건 율이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흡음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단한 예로서 들어보는 게 훨씬 이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이제 흡음을 보기 때문에 한번 보죠.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입사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게 70%가 도로 튕겨져 나왔다. 흡음이 얼마냐? 흡음률이 얼마냐? 흡음률을 보통 알파라고 표시합니다. 흡음률이 얼마냐? 알파는 입사된 것 중에서 반사된 것 빼고, 그걸 입사된 에너지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입사는 총 100이라는 게 들어왔고, 100 중에서 반사된 게 70이고, 나머지 30이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죠? 소멸됐는지 아니면 투과됐는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30이라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튼 없어진 거예요. 그죠? 흡음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0.3. 이게 바로 이럴 경우의 흡음률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 문제를 뭐 진짜 간단하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얼마가 튀어나왔냐? 100을 집어넣는데 30이 튀어나왔다. 그 흡음률이 얼마냐? 70이 들어갔다고 보죠. 그죠? 0.7. 그죠? 흡음은 0.7. 이게 10이 튀어나왔다. 10이 반사가 됐다. 그럼 나머지 흡음률이 얼마냐? 들어가서 어떻게 소멸됐든지 지나갔든지. 하여튼 흡음률이 얼마냐? 0.9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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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흡음률은 튀어나온 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흡음률이라고 봅니다. 공자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1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작업장 내의 흡음과 방향성 그랬는데 이건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환경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11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은 반사가 중요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투과가 중요하고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투과됐거나 또는 안에 흡수돼서 소멸된 것 그걸 다 흡음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흡음 개수 금방 봤었죠. 그죠? 흡음률, 흡음 개수. 이 알파를 우리가 흡음률, 그러니까 흡음 개수라고 보는데 흡음이 얼마큼 됐냐, 그죠? 그죠? 그것은 이게 반사되는 게 0이라는 게 있을까요? 0. 0이라는 얘기는 100%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고체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그죠? 100%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투가 됐는데 그대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공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공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는 항상 좀 크죠. 그죠? 아무리 이게 지금 뭐 잘 투가 되는 거라 하더라도, 그죠? 또 잘 흡음되는 거라 하더라도 0보다는 튀어나오는 것이 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게 100% 튀어나오는 게 있느냐? 이게 100을 쏘았는데 100을 튀어나오는 게 있느냐?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100% 튕겨나오는 거. 이기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흡음 개수는 1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1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게 흡음 이제 개수입니다. 흡음 개수가 좋은 게 뭐냐면, 좋은 흡음 개수를 가진 게 어떤 거냐면, 뭐 유리 섬유 같은 거, 그죠? 솜, 뭐 이런 거. 하면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솜이나 유리 섬유, 그 간단한 섬유를 갖다가 진동을 시키거나 또는 뭐 다른 열 에너지 이런 걸로 바꾸면서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없어지면 조용하죠. 그죠? 근데 입을 둘러 씌우고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바깥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소리 에너지가 나오면서 다 흡음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흡음 개수가 아주 높은 것, 아주 카펫, 뭐 유리 섬유, 이불, 솜 이런 걸 가지고 뭐 방이 많은데 방이 굉장히 큰데 여기다 이만큼 흡음 개수 좋은 거 붙여놨다. 그러면 흡음이 되겠어요? 조용해지겠어요? 아니죠, 그죠? 왜? 양이 너무 적고 양, 그죠? 그러니까 흡음은 개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면 총 면적도 중요해요, 그죠? 얼마만큼 이게 있느냐?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면적하고 surface area를 얘기합니다. 면적하고 흡음 개수하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이거를 합쳐서 곱해서 우리가 흡음량 A로 표시합니다. absorption. 흡음이니까 absorption이죠, 그죠? absorption. 그래서 흡음량, 그래서 A로 보통 표시합니다. A로. 흡음량의 단위를 A로 표시하는데 이 흡음량을 나타낸 단위가 마땅치가 않죠, 그죠? 이건 면적이고 이건 흡음 개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기준을 세운 사람이 세이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이빈은 이 흡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이 세이빈이라는 사람이 이 학자가 흡음량에 대한 단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론적으로 흡음이 100%, 흡음률이 100%, 그러니까 흡음 개수가 1이고 면적이 1m 제곱일 때 이걸 두 개 곱하면 1이 되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1세이빈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에 이자가 붙지만 단위에는 이자는 붙이지 않고 세이빈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1세이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좀 약간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계산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면적이 이런 1m 제곱, 1m, 이게 2m가 되는 게 있다. 그럼 면적은 2m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흡음 개수가 0.5다. 그러면 0.5 곱하기 2m 제곱.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 50 하니까 1이 되죠, 그죠? 이게 1세이빈입니다. 1세이빈. 그래서,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게 흡음 개수가 0.7이다. 0.7이다. 그러면 이게 0.7이 되겠죠, 그죠?
0.7. 그럼 27에 14에서 1.4 세이빈. 단위에서 이렇게 복수가 되면 복수를 붙이죠, 그죠? 세이빈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4 세이빈. 세이빈. 그냥 우리말로 그냥 세이빈. 그렇죠, 그죠? 1.4 세이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면적. 그죠? 면적. 그러면 이게 바로 흡음량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게 세이빈이 되고, 그죠? 세이빈이 되고, 알파는 흡음 개수니까 단위가 없고, 이건 메타 제곱. 이런 단위를 쓰면 바로 그냥 세이빈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흡음량, 이것은 흡음되는 총량, 그래서 흡음량은 A로 표시하고, 단위는 세이빈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거나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가 흡음하는 양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세이빈으로 표시한다. 세이빈 어떻게 구하느냐? 표면적, 메타 제곱 단위로 표면적 곱하기 흡음 개수. 그렇게 곱하면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흡음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볼까요?